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S&P 500 지수가 연간 기준으로 상승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관세 이슈를 소화하면서 S&P 500의 빠른 회복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CPI 관문을 잘 넘겼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아주 통 큰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증시는 상승으로 화답했는데요. 자세한 시장 마감 상황 함께 보시죠. 3대 지수 혼조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우 지수가 0.6% 내림세를 그렸는데 이것은 유나이티드 헬스 단일 종목의 급락 영향이었다라고 보셔야겠고요. 나스닥 지수가 1.6% 상승하면서 19,000포인트 선을 돌파하며 마감을 지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이제는 5,890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YTD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됐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개장 전에 발표된 CPI부터 보시죠. 연 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1년 이후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무난하게 나와줘서 다행이다라는 시각이 있는데 또 반대편에서는 관세 여파가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이전에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5월 데이터부터는 관세 영향이 들어가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늘 이 수치를 확인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은 없다, 연준은 금리를 내려야 한다라면서 다시 한번 파월 의장을 압박하기도 했는데 5월 인플레 데이터가 나오고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 되겠죠. 간밤 아주 큰 이벤트는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된 사우디와 미국 간 투자 포럼이었습니다. 양국은 에너지와 국방, 자원 분야에서 앞으로 협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협정을 통해서 미국은 6천억 달러, 우리 돈 850조 원을 투자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업 협정이었고요. 이 자세한 협정의 내용은 잠시 후 외신 헤드라인 파트에서 혜은 앵커가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WTI 국제 유가가 2.8%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3달러 선을 지나가면서 3주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관세 전쟁이 완화되면서 소비 수요가 살아날 거다라는 기대감 반영이 되고 있고요. 금 선물 가격은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소화하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특징 잡히고 있습니다. 간밤 몇몇 월가 IB들, 전략가들이 S&P 500 지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해보자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강세론. 사실 최근 몇 달간 이 관세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되면서 여러 월가 IB들이 지수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잖아요. 이제 다시 그 방향이 선회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에드 야덴이 이제는 6,500포인트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11.2%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고요. 포인트는 관세가 유예됐기 때문에 침체 리스크가 완화됐다. 침체 가능성을 얼마 전에 35%로 조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25%로 다시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했던 포인트는 미국 경제가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에는 좀 어렵다는 시각이 담겨 있었고요. 관세 혼란 속에서도 소비가 강세를 보이고 자본 지출이 지속됐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빗 코스틴 전략가 역시도 간밤에 레포트를 냈습니다. 5,900에서 6,100포인트로 상승 여력은 4% 정도를 내다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유는 똑같습니다. 관세 인하, 경기 회복세 강화, 그로 인해서 침체 리스크가 완화됐다라는 점을 우호적인 여건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론이 주가에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업사이드를 조금 더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들이 내다보는 수치가 오락가락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찌됐든 전문가들의 톤이 낙관 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는 데에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히트맵을 열어서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봅니다.
자, 엔비디아가 5.6%의 강세로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사우디와의 협력에 엔비디아도 참여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영향이었고요. AMD 역시도 사우디에 칩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의 동반 강세, 브로드컴도 4%대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우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협력사들의 이름에 이 오라클 등의 기업들이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쪽 AI 소프트웨어 종목들 역시 3%에서 크게는 6%대의 반등 흐름을 가져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M7 종목 가운데에서는 테슬라와 메타의 주가가 각각 4%, 2%대 급등하면서 오늘 이 시장 상승에 기여를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전 직원의 3%, 약 7,000명 감원에 들어간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M7 가운데에서는 유일하게 약보합 마감을 짓는 모습이고요. 산업 섹터로 가보겠습니다. 보잉의 주가가 3%대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중국이 얼마 전에 보잉 항공기 인도 수입을 금지한다라고 발표를 했었잖아요. 이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도 긍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오늘도 약세 흐름을 가져갔던 쪽은 헬스케어 섹터가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대표적인 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가 2025년 가이던스 제시를 유예했고요. 이와 함께 CEO의 사퇴 소식까지 전하면서 18%대 폭락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주요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묶어서 확인해 보시죠. 엔비디아가 사우디에 칩을 공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는 GB300, 가장 최신 블랙웰 AI 칩을 공급하는 겁니다. 18,000개 이상 수량을 제시한다라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이로써 엔비디아의 주가가 6% 넘게 급등하면서 간밤 시가총액이 다시 한번 3조 달러를 넘겼습니다. 이틀간 강세 흐름이 지속이 되면서 이달 들어 수익률은 17%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MS, 이 7,000명 감원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 비상장 기업이긴 합니다만 스페이스X의 소식도 오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머스크 CEO 역시 간밤 사우디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춤추는 장면을 빈살만 왕세자에게 시연하기도 했고요. 이와 함께 사우디에 자사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죠. 스타링크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안에서 항공 및 해상 운송 부문에서 사용될 예정이고요. 운영을 위한 라이선스 취득도 완료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역시 사우디에 나중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다는 데 포인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실적과 이슈가 전해진 이후에 급등락을 보였던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다 함께 시세를 내줬습니다. 공화당이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는데 생각한 것보다는 재생에너지 산업에 덜 부정적이다라는 평가 들려오고 있죠. 물론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담겨 있긴 합니다만 세액 공제 혜택을 완전히 철회하지 않고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긍정적으로 소화하면서 퍼스트솔라가 22%의 폭등 흐름을 가져가고요. 선런과 선노바 8%대의 강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아처항공, 이비톨 제조사가 되겠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들려온 긍정적인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팔란티어와 함께 항공용 AI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항공기 인증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 여름에는 중동에서 상업 비행을 시작한다라는 발표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오늘 이 소식에 아처항공의 주가도 급등했는가 하면 팔란티어 주가 상승의 이유도 여기에 함께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처항공은 22.9% 폭등하면서 11.16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팔란티어의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8.14%의 폭등입니다. 주가는 128달러 최고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되겠죠. 코인베이스까지 확인을 해봅니다. 어제 장 마감 직후에 발표됐던 소식인데 S&P 500 지수에 편입이 확정됐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편입이 적용되는 시점은 오는 19일부터가 되겠고요. 온라인 은행, 이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의 자리를 대체해서 코인베이스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코인베이스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24%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달러를 기준으로는 49.68달러 폭등 흐름을 가져가면서 256.9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쇼피파이의 주가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함께 발표됐던 것이 이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그러면서 쇼피파이의 주가도 함께 급등 흐름을 가져갔다는 점 체크해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매크로 한판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6천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방산이라던가 여러 가지 전방위적으로 투자 유치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방산 분야에서만 1,420억 달러 투자 유치를 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죠. 그 밖에 미국 기업들도 속속 사우디아라비아와 협력을 하면서 AI 관련 투자라던가 데이터 센터 관련한 투자 내용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S&P 500의 연간 수익률이 오늘로 인해서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IB들이 전망치 변경하는 모습도 함께 드러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4월 CPI 전월 대비 0.2% 상승으로 나타났죠. 시장의 예상치는 전반적으로 0.3% 상승으로 평균치가 잡혀 있었는데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를 받아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근원 CPI라던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의 그림도 함께 살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 CPI 확인하고 난 뒤에 연준의 금리 인하 압박을 한 차례 더 가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없다, 연준이 금리 내려야 한다라는 코멘트를 전하고 있는데요. 사우디 순방을 하면서 여러 가지 투자 유치를 하는 와중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잊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이죠. 자, 코인과 원자재도 동반으로 랠리를 펼쳤습니다. 시장은 물론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나스닥이 기술주를 등에 업고 큰 폭으로 상승하는가 하면 비트코인도 10만 4천 달러 선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원자재 WTI 원유 선물도 이제 64달러 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2.6%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죠. 자, 그러면 간밤에 나왔던 CPI 데이터들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4월의 CPI 지수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전반적인 추세를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CPI 헤드라인 수치는 빨간색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노란색 선은 코어 CPI, 에너지라던가 음식료 같은 변동성이 큰 항목들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고개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코로나로 인해서 촉발됐던 부분이어서 비정상적으로 물가가 많이 오르기는 했었죠. 어쨌거나 시장이 주목했던 점은 시장의 예상치를 조금 하회했다라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근원 CPI와 전반적인 모습들 살펴보겠습니다. YOY 기준으로 헤드라인은 2.3% 상승이었고요.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의 경우에는 2.8% 상승으로 데이터를 받아들었습니다. 전월치 대비로는 헤드라인과 코어 모두 0.2% 상승으로 데이터를 받아드는 모습. 전년비 상승폭이 3월보다 둔화된 데 더해서 2.3%의 헤드라인 상승폭은 2021년 2월 이후에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자체에는 주목을 해볼 만하나 여전히 물가가 높은 수준의 형성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요.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소매 판매를 좀 줄여나가고 있다는 점은 약간 우려스럽게 볼 만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항목별로 연준이 결국 주목하는 물가 데이터는 CPI보다 PCE 물가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근원 PCE와 관련 있는 항목들 얼마만큼의 상승폭을 기록했는가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주거비,
완만한 상승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고 있고요. 0.3%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 의료 서비스 그리고 외식 부분일 텐데요. 의료 서비스 전월치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0.5% 상승이었습니다. PCE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정부라던가 공공의료 쪽의 비중이 PCE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근원 PCE 물가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외식 물가도 역시 PCE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무엇보다 노동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관세로 인한 원가 부담이라던가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들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면서 외식 비용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보험 부분과 기타 서비스 부분은 어땠을까요? 자동차 보험은 0.6%, 기타 서비스 부문도 0.4% 이렇게 각각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보험 쪽도 지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원 PCE 물가와 관련해서 CPI의 상세 데이터 안에 상승을 이어간 항목들 체크해 보시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있죠. 이 기자는 연준의 스피커로 별명을 많이 갖고 있는 기자이기도 합니다. CPI 결과가 연준이 관망을 하고 있는 현재의 기조를 바꿀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CPI 데이터 발표 이후에 기사를 내놨고요. 물가 상승의 일회성 여부가 잘 보일 때까지, 그러니까 연준의 이 신중론 기조를 쭉 이어나갈 수 있을 때까지는 일단은 데이터 지속적으로 관망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린 것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컨센서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첫 금리 인하 시기가 6월에서 9월로 미뤄졌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금리를 서둘러서 인하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점차적으로 좀 공고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자, 첫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우디 순방 관련한 소식으로 준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먼저 체크하고 오시죠. And with this trip, we're adding over $1 trillion more in terms of investment into our country and buying our products. And, you know, nobody makes military equipment like us. We have the best military equipment, the best missiles, the best rockets, the best everything. Best submarines, by the way. But it's going to go a lot higher. You see, we've never had anything like this happen. It's an explosion of investment and jobs, and great companies are coming in. Never seen anything like it. There's no better place to make a future or make a fortun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순방 첫 일정으로 사우디 수도 리야드를 방문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하고 에너지, 국방, 자원 분야의 경제협력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 방산업체 12곳은 사우디와 총 1,420억 달러 규모의 방위장비 판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군, 우주력 강화, 미사일 방어, 해양, 국경 안보, 지상군 현대화 및 통신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이 포함됐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도 대규모 투자 협력이 발표됐습니다. 사우디 기업 데이터볼트는 미국 내 AI 데이터 센터 및 에너지 인프라에 2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구글, 오라클, 우버 등과 함께 총 800억 달러 규모의 첨단 기술 공동 투자도 추진합니다. 이 밖에 GE 버노바의 가스터빈 및 에너지 솔루션 수출 142억 달러, 보잉 737-8 여객기 수출 48억 달러, 샤메즈 4 솔루션즈의 미시간 공장 건설 등 58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투자가 포함됐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을 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서 세계 각국의 기업들을 미국에 유치를 하거나 공장을 유치하거나 투자금을 끌어오는데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방산 분야에서는 미국 12개 방산 기업을 대상으로 1,420달러, 20억 달러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 장비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AI 분야, 에너지 분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투자 유치에 성공을 한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요. 사우디 기업 데이터볼트, 미국 내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에는 200억 달러, 구글과 오라클, 우버 등과 협력을 하면서 800억 달러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AI뿐만이 아니라 인프라 그 기반까지도 다지는 투자들을 속속 이어나가겠다라는 포석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 분야는 어떨까요? GE 버노바 가스터빈 투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밖에도 여러 기업들과 투자 이야기 나왔습니다. 보잉 737-8 여객기에 48억 달러, 샤메이포 솔루션즈 58억 달러 미 투자를 한다라고 진행을 했는데 이 기업은 보건 쪽에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에너지 투자 펀드라던가 여러 가지 펀드 조성에도 굉장히 큰 규모를 유치하는 데 성공을 한 트럼프 대통령이죠. 자, 그러면 개별 기업별로 또 다른 이슈들은 없을까 체크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와 사우디 그리고 중동 지역을 전반으로 아우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투자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투자 유치에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랍에미리트라던가 중동 순방이 전체적으로 일정이 짜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둘러싼 여러 가지 투자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엔비디아는 사우디 정부와 협력을 해서 주권 AI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AI를 구동할 수 있는 500메가와트시 규모의 팩토리를 조성하고 수십만 개의 블랙웰 GPU도 투입하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죠. 지금 중국의 H20 칩의 수출이 막히면서 분기별로 한 55억 달러가량의 손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의 채찍 대신 당근이 주어진 것인가 한번 그 추이를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오픈 AI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디인포메이션의 보도이기 때문에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데이터 센터 구축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 가운데에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 나오고 있고요. 아마존은 사우디 기업인 휴메인과 협력을 해서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해서 사우디의 AI존을 구축하는 파트너십 체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접 연설에 나선 CEO도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인데요. 옵티머스 로봇,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상당한 강조가 있었습니다. 옵티머스 로봇을 실제로 사우디에서 시연을 했고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할 경우에는 실제로 경제적인 생산성에 있어서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이 엄청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로보택시에 대한 언급도 있지 않았죠. 지금 현재 테슬라가 가장 공들이고 있는 부분이 완전 자율주행인 이 로보택시 부분인데 사우디에 로보택시에 배치하는 것을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율주행 관련한 기대감도 한껏 끌어올린 테슬라 CEO였습니다. 자, 그리고 스타링크 위성의 인터넷 서비스도 사우디 승인받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테슬라가 현재 그리고 역점을 두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군들에 대한 포석들을 이 발언들 가운데에서 모두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중동 순방 관련해서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들이 계속해서 쏟아질 수 있으니까요. 저희 글로벌 비트 시간에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의 이 사우디 연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S&P 500 지수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연간 기준 상승으로 돌아섰다라는 말씀을 앞서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도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체크해 보시죠. 뉴욕 증시 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S&P 500 지수가 올해 들어 다시 플러스 영역으로 돌아섰습니다. 미중 무역 긴장 완화에 이어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로 수혜를 받을 반도체 등 기술주들이 대거 급등한 덕분입니다. 또한 IB들도 미국과 중국 간의 일시적인 무역 협정 이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의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페롤리는 화요일 메모에서 우리는 경기 침체 위험이 여전히 높지만 지금은 50% 미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이 2025년에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철회했습니다.
네, JP모건이 침체 전망을 철회했다. 마이클 페롤리의 노트에서 저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JP모건뿐만이 아니라 IB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협상 이후에 연말 목표치에 대한 조정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웰스파고는 7,007포인트 제시하고 있고요. 펀드스트렛, 우리가 톰리라는 애널리스트의 이름으로 굉장히 익숙한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6,600포인트 제시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밴드는 7,007포인트에서 5,200포인트로 좀 넓게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미중 무역 협상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S&P 500 지수의 연말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 골드만삭스도 있습니다. 관세 인하로 인해서 S&P 500 지수가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개월 및 12개월 수익률 전망치는 각각 1%, 11%로 올려잡는 모습. 지수의 경우에는 5,900포인트, 6,500포인트로 수정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5,700포인트, 6,200포인트였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시면서 S&P 500 지수가 앞으로 상방을 조금 더 열어나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